취준생 브리핑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지금 기말고사 시즌입니다. 2021년 여름방학인 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시험이 끝나면 곧 방학이죠. 그러면 취업을 준비하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바쁜 일상을 보내야 될 시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미 취업을 좀 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상반기 결과가 좋지 않았던 분들 아마 이번 방학 때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취업을 시즌에 맞춰서 한다라는 생각은 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수시 채용이 상당히 활발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학 기간이라고 생각하는 여름에도 사람을 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게 깨진 게 오래됐죠. 물론 방학 기간에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 분들도 당연히 계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될지 제가 좀 한번 짚어드리려고 오늘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일단 21년 1학기도 코로나19가 낭만적인 캠퍼스 생활 모두 망쳐버렸습니다. 자, 이러면서 학교에서 보통 취업을 준비시켜주는 여러 프로그램이나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스터디를 한다거나 아니면 취업에 대한 정보를 좀 주고받는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많이 제약이 된 게 이번 1학기였어요. 근데 그게 작년 2020년에도 계속 있던 일이죠. 이러기 때문에 1년 반 가까이 주변 사람들과 어느 정도 취업과 진로에 대해서 교류를 하고 정보를 나누는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원래 보통 경험 스펙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경험 스펙 같은 경우는요. 다른 사람이 보통 정보를 갖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내가 열심히 알아보는 경우도 있는데 다른 친구들이 야 이거 좋은 거 있다던데 취업하는데 도움 된다는데 한번 해볼까? 라는 식으로 해서 보통은 이런 데 참여를 하고 내가 취업 스펙이란 걸 내가 쌓아야 되는구나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씩 쌓여가는 게 보통 취업 준비를 하는 시작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올해 1학기까지 이러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지금 취업과 관련돼 갖고 준비가 안 된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이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음 학기죠. 오늘 제가 이 방송을 만들기 전에 뉴스를 보니까 서울대학교에서 아예 전면 대면 수업 하겠다 하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요, 아마 전국의 대학교가 전면 대면 수업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2학기 때 사람들 만났을 때 생각보다 내가 되게 뒤처져 있는데 나는 학교 안 나오는 동안 수업은 열심히 들었는데 내가 뭐 한 거지 이렇게 비교당하면서 내가 준비가 너무 덜 돼 있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수업도 또 내가 가게 돼요. 지금은 비대면으로 얼추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좀 시간 내기가 좋았죠. 네. 저도 사실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할 때 정말 별의별 친구들 다 있거든요. 정말 길에서 수업 듣는 친구, 뭐 머리 자르고 있는 친구, 지하철을 타고 있는데 얼굴 나오는 친구 뭐 정말 많은데 어쨌든 내가 4시간 안에서 수업을 들었던 거와 달리 물리적으로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거나 거기서 만나거나 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그동안 잊었던 일상이 돌아오거든요. 자, 이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보는 것과 다른 사람들한테 듣는 것 이런 게 많아지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하고 이번 여름방학을 좀 취업과 진로 생각을 하면서 움직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 통상적으로 방학은요 한 8주에서 9주 정도 주어지는 시간이죠. 그런데 이거 아셔야 될 게요. 나한테만 주어지는 시간이 아니고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동안 뭔가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사람들이 다음에 나와 구직을 놓고 경쟁하는 자리에 만난다 그러면 내가 좀 불리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학교를 다닐 때는요. 학점을 취득하는 게 가장 큰 부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방학 기간에 무엇을 했느냐가 실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데 가장 어떤 소재로서 영향을 많이 주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상대적으로 대학생인데 아직 취업의 시기가 남은 분들은 방학 기간에 무엇인가 내가 숫자로 대변되는 스펙이 아닌 내가 직접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참여를 통해서 얻었던 경험적 스펙을 쌓아두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취업 구직 활동 시기가 온 분인데 아직 숫자로 된 스펙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계획하신 대로 방학 기간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절대 하면 안 되는 걸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일단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는 계절학기예요. 많은 학생들이 그 학점 0점 몇 점 올려보려고 계절학기를 수강하려는 분들이 계신데요. 일단은 하지 마세요. 투입하는 이거 공짜 아니거든요.
투입하는 돈도 별로고요. 내가 거기에 노력을 해서 학점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 평점이 올라가는 거 거의 미미해요. 그거 가지고 내가 진짜 요번에 계절학기 안 들으면 3.0이 넘을 수 없다. 라던가 학교에서 졸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야 되는 수업인데 못 들었다. 자, 이런 거 여러분들이 듣는 거 아니라면요, 계절학기 그냥 의미 없이 들어가지고 학점 조금 올리는 거는요, 취업하는데 거의 도움 안 됩니다. 제발 이거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또 학교들마다 계절학기를 보통 오전에 수업을 많이 하거든요. 오전에 많이 하는데 학생들한테 오전에 계절학기 수업 끝나고 그 뒤에 취업과 관련된 학점을 받을 수 있는 수업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학교들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찾아보시고, 만약에 계절학기에 취업과 관련된 학교에서 뭐 프로그램이라던가 단체 프로그램이 있다,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 듣는 거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한 6년째 서울에 있는 한 대학에 방학 기간마다 학생들 스터디 모집해가지고 직무별로 제가 해외 영업 그리고 로지스틱스 이런 쪽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찾아보신다고 하면은 분명히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내고 학점을 조금 올리기 위해서 뭔가 수업을 듣는다? 이거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학 점수가 부족한 분들이나요, 아니면 이번에 6학기가 완료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요, 그냥 다 필요 없어요. 어학 잡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공기업도 직무 수행 능력 평가가 도입되면서 거기에 서류 배수를 영어 점수에 가점을 넣어서 선발해버리는 이렇게 변화된 이 채용 공고를 올리는 것들도 있고요. 뭐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아마 대기업을 목표로 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대기업을 목표로 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어학 점수는 다른 사람들만큼 어느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지원 자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학 점수는요, 없는 분들은 빨리 만드시고요, 6학기가 종료되는 분들은 지금 만드셔야 인턴, 자, 7학기 때 보통 인턴을 지원을 하거든요. 인턴 지원 시에 그 어학 점수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토익 같은 경우는 아시죠? 이 유효기간이라고 할까요? 인정기간이 한 2년 정도 되기 때문에 6학기 때 따놓으시면은요, 졸업할 때까지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잡아두시고 토익에 발목 잡혀가지고 나중에 뒤에 구직 활동할 때 정말 이게 절름발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 생각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데 해당되는 분들은 어학을 잡아라, 이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인턴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저뿐만 아니라 많은 강사분들이 하십니다. 아마 학교나 이런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취업 진로 관련된 프로그램 특강 참여해 보셨으면 많은 분들이 인턴 중요해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이유는요, 중고 신입과 경쟁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코로나19 사태 터지고 해외로 나가는 게 막히면서 대거 저경력자라고 할까요? 직장을 다녔던 경험이 있지만 취업된 상태가 아닌 분들이 대거 구직시장으로 들어온 이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특히 공기업 같은 경우는 열린 채용이기 때문에 나이가 있거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신입으로 지원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업무와 관련된 부분, 직무와 관련된 부분 질문 들어오는데 학교에서 제가 프로젝트 시간에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당연히 비교가 되겠죠. 여기에서 내가 일을 해본 경험으로 딱 이야기를 해갖고 면접관을 설득하려면 인턴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인턴을 하시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리는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인턴 할 곳이 없는데요,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거는 적극적으로 안 찾아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턴은요, 반드시 대기업에서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점을 받고 추천으로 나가는 인턴이나 중소기업 체험 활동이나 아니면 뭐 부모님이나 친인척분의 소개로 뭐 조금 규모 뭐 중견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역 내에서 그래도 여러 부서 파트가 있는 기업,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한 이 정도 회사면은 인턴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재작년 코로나가 딱 시작되는 시점에서 지도를 했던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은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데 항상 면접에 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류 합격률도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특히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한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제가 이분의 어떤 경력 경험사항을 정리를 시켜봤더니 아르바이트 경험도 없고 인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은 정말 충실히 했는데 무엇인가 외부에서 돈을 받고 일해본 경험이 너무 부족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해서 여의도에 있는 한 30명 정도 되는
크지 않죠? 회사에서 인턴을 하면서 이제 회사에 아침 9시에 나가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하철에 출근하는 게 원래 그런 거 배우는 게 인턴이에요. 자, 거기 가서 본인이 일을 계속 배우면서 뭔가 이제 느낀 거죠. 그곳에서 한 2달 정도 인턴을 한 다음에 이제 대기업에 지원을 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채용이 되게 얼어붙는 그 시기에도 그걸 뚫고 면접에 가서 합격을 하고 하는 이런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인턴은요, 큰 데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래도 전 못 찾겠는데요. 그럼 아르바이트 하세요. 인턴을 대체할 아르바이트도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제가 지도했던 학생 중에는요, 그 집이 이제 천안이다 보니까 뭐 옆에 이런 공장들이 상당히 많아서 항상 방학 기간에 대기업에서 생산 단계 알바를 모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일부러 가가지고 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을 가지고 뭐 인턴을 좀 대체해서 썼던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 친구는 드럭스토어 요즘 많잖아요. 뭐 특정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자기가 매장 관리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드럭스토어를 우리 일주일이니까 방학 기간에 평일과 주말을 나누어서 경쟁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나중에 좋게 합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공기업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5월 말에서 6월 초에 지자체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선발을 하거든요. 지금 접수 기간인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시면요, 내가 사는 지역의 지자체에서 방학 기간에 쓸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모집을 하거든요. 자, 이런 것도 공기업, 공공기관에서 근무해본 경험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이쪽 노리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아르바이트 장소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아르바이트가 있다면 그걸 하시는 건 당연히 좋겠고요. 그리고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아르바이트 경력 중에 하나가 바로 판매직이에요. 사실 기업에서도요, 어떤 물건을 파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가 아르바이트 판매직을 하면서 일도 해보고 재고 관리도 해보고 손님한테 친절하게도 해보고 뭐 돈도 받아보고, 자, 이렇게 물건을 팔아본 경험은요, 상당히 좋은 경험이 되거든요. 특히 이런 걸 하실 때 너무 조그만 데서 하시는 것보다는요, 좀 큰 데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큰 데 같은 경우는요, 그냥 아르바이트 모집 그냥 아무나 뽑지도 않아요. 이렇게 인터뷰도 다 하고 다 보고 뽑고요. 그리고 뭐, 자, 아르바이트 화이팅! 자, 이제 나가! 이러지 않아요. 교육도 시키고 알려주고 또 그 안에서는 뭐 승진제도, 프로모션제도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아르바이트생들을 생각보다 되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데서 일을 해본 사람들은요, 실제로 여러 사람들과 일을 해봤기 때문에 대인관계라던가 또는 회사 안에서의 예절이라던가 우리가 어떻게 기업 경영 활동을 해서 돈을 받아야 또 이게 내 임금이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자세히는 몰라도 얼추는 알거든요. 그래서 어떤 위계라던가 조직 체계라던가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본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직 아르바이트도 사실은 상당히 괜찮은 아르바이트고 인턴을 대체할 만한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방학 기간에 이러한 것들을 찾아보시고 나의 경험 스펙을 좀 쌓아두는 걸 이걸 여름방학에 꼭 하셔야 되는 일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겠다고 하면서 뭐 인터넷 카페 같은 데서 주는 합격 자기소개서 샘플 이런 거 막 보려고 하는데 얻으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들 남의 인생 뺏긴다고 취업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장 좋은 거는요, 상반기에 채용이 있었던 대기업에 자기소개서 항목을 쭉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지금 다 여러분들 취업 포털 사이트 가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제가 뭐 GS 리테일이나 대상은 올렸고요. 자, 이런 식으로 찾으셔가지고요, 거기에 맞춰서 써보세요. 미리 써보시고 좀 주변에 보여줘서 좀 체크도 받고 학교나 또는 지자체 일자리 카페 같은데 컨설턴트 선생님한테 가갖고 봐달라기도 하고 하면서 자소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나중에 채용 공고 뜨고 쓴다? 그거는 여러분들 너무 늦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적성 공부하겠다고 하면서 그냥 매일 책 들고 가서 공부는 안 하고 그냥 도서관에 있거나 또는 뭐 스터디 카페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되게 비효율적입니다. 인적성을 잘하는 사람들을 물어보면은요, 보통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매일 조금씩 했고 많이 하면 지치니까 30분은 그래도 했는데 틀렸던 거를 위주로 복기하면서 다시 보면서 꾸준히 했던 게 제가 적성을 공부하는데 가장 도움이 됐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리 쪽이 어렵기 때문에 중학교 때 배웠던 수학을 다시 공부했다, 또는 중학생 마침 사촌동생이 있어서 걔를 좀 가르치면서 나도 다시 공부하게 됐다. 자, 이런 식으로
보통 수리 쪽을 잡는 분들이 있거든요. 방학 기간에. 자, 이렇게 노력하는 분들이 적성을 잘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방학 기간 8주, 9주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시간이고 또 2학기 때는 개강을 하면은 또 학교를 다니실 분들은 이제 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다른 시간 관리를 하셔야 돼요. 부족한 시간 여러분들한테 올 수 있는 만큼 방학 기간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하반기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계속해서 취업 구직 활동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런 조언을 드릴게요. 자, 제 얘기 잘 들으시고 방학 기간, 여름 기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콘텐츠 여기까지고요. 또 제가 기업별로 이렇게 올리는 콘텐츠가 그래도 좀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구독하기 좀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또 기업 채용이 뜨면 한번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